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40여 년간 소나무 숲이 우거졌던 여수의 낭도 뒷산 한편이 민둥산이 됐습니다. 주민 수익 사업과 관광 콘텐츠 개발을 위한 고로쇠 숲을 조성하겠다는 명목인데요. 하지만 숲 조성에는 최소 10년이 걸리는 만큼 일부 주민들은 미관 저해와 산사태 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연륙 연도교 개통으로 접근성이 좋아진 여수 화정면 낭도. 그런데 마을 뒷산 한편이 민둥산이 돼버렸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수령 40년 된 소나무들이 밑동만 남긴 채 잘려 있습니다. 다른 한편에는 벌채된 소나무들이 아직 정리되지 못한 채 널브러져 있습니다. 여수시와 사업자 측이 고로쇠 숲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산림을 전부 베어버린 겁니다. 2023년까지 낭도에는 15헥타르의 소나무 숲이 벌채되고 고로쇠 숲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민둥산의 숲이 제대로 조성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최소 10년. 주민들은 숲 훼손으로 미관이 저해되고 추후 산사태 우려도 있는 것 아니냐며 시에 민원을 제기했고 현재는 작업이 잠시 중단된 상황입니다. 나가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서 이제 향후 회원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이 상태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가 산림 훼손이 너무 심해서. 하지만 여수시와 사업자 측은 고로쇠나무 특성상 성장 과정에서 그늘이 지면 안 되기 때문에 숲을 전부 벌목해야만 했다며 불법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또 수십 년을 키워도 소득이 별로 없는 소나무 숲을 그대로 두는 것보다 주민 수입과 관광 콘텐츠가 될 수 있는 고로쇠 숲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연륙연도교 개통으로 본격적으로 개발에 손길이 닿기 시작한 화정면 도서지역. 나무 종류를 개선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40년 동안 우거졌던 소나무 숲 15만 제곱미터를 전부 벌목하는 방안만이 최선인지는 의문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광주 지역에서 종교시설과 유사 방문 판매 시설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이들 시설을 대상으로 타 지역 종교시설과의 교류를 금지하고 다단계 시설의 집합을 금지하는 등 강화된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소금과 마스크 등 건강물품을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지난 금요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래 지금까지 14명이 코로나에 걸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843번째 확진자가 이 사무실을 빌려 소모임을 가졌고 이후 광주시 매월동 사무실과 계림동 카페 등지에서 디지털 복권 설명회 등 5차례의 모임을 갖는 동안 참석자들 가족이 또다시 감염됐습니다. 방명록이 있었지만 참석자 명단이 꼼꼼하게 기록돼 있지 않아 방역당국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 사무실에 여러 차례 모임이 있었는데 방명록 작성이 좀 명확하지가 않고 또 CCTV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난 문자를 통해서 혹시 BH코리아 사무실을 방문하신 분들은 검사를 받도록 문자를 보낸 바 있습니다. 금요일 9명, 토요일 14명, 일요일 12명 등 좀처럼 확진자가 줄지 않자 광주시는 종교시설과 방문 판매업체,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강화된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종교시설의 경우 타 지역과의 교류와 초청 행사를 금지했고 노인과 정신요양시설 환자들의 면회 금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경우 타 시설의 방문을 금지했고 방문 판매업소의 영업 제한과 유사 방문 판매업소의 집합을 금지했습니다. 이번 연말 연시는 모임과 외출이었고 방역수칙 위반 없고 그리하여 확진자 없는 산무 광주 만들기에 적극 동참해 주십시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성탄절 연휴가 들어있어 코로나 확산의 최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주말 사이 광양시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보건당국은 부산에서 지인이나 종교단체 관련 확진자와 접촉한 2명이 어제 양성 판정을 받아 65번과 66번 확진자로 분류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과 접촉한 시민 300여 명은 진단 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라남도가 요양원, 장애인 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코호트 수준의 격리가 이루어지도록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울산과 김제 요양병원 등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 사회복지시설 1,700여 곳과
요양병원 88곳에 행정명령을 통해 외부인 출입 금지 등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광양의 관내 기업들이 내년 사업 전망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광양상공회의소가 지역 기업 1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6.5%가 내년 1분기 사업 계획을 세우지 못했고 대부분 시장 전망 불투명과 코로나19 현안 대응 등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또 같은 기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감소할 것이란 전망도 47.5%에 달해 경기 침체 영향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도로가와 주택의 사고 위험이 있어 보입니다. 네,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면서 한랭 질환자도 전국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이달 들어 저체온증과 동상 등의 한랭 질환 환자가 전국적으로 78명으로 집계됐으며 특히 경북과 전남에서는 한랭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까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질병관리청은 고령자와 어린이는 체온 유지에 취약하고 특히 심혈관 환자 등은 급격한 온도 변화가 있을 경우 위험할 수 있다며 추위에 갑작스럽게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남 소방본부는 앞으로 공사 현장에서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용접이나 절단 등 화재 위험 작업을 할 경우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화재 위험 작업 시 공사장에서 설치해야 할 임시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비상경보장치, 간이소화장치, 간이피난 유도선 등입니다. 전남소방본부는 12월 말까지 도내 건축공사장 140곳을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을 점검해 위반할 경우 강력히 처벌할 방침입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지난 18일 대한민국 정원산업 박람회가 열린 데 이어 별빛 산책 프로그램이 시작됐습니다. 순천시는 순천만 국가정원의 야간 경관 프로그램인 별빛 산책을 개막하고 내년 2월 14일까지 매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순천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발열 체크 등 방역 수칙을 강화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